이번에는 형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형법 하면은 형법. 근데 원래는 형법, 형벌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원래 형벌을 가려면 범죄가 있어야 되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형벌에 관한 법률이 되는 거죠. 법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형벌하게 되죠. 그러니까 범죄가 뭐냐, 그 다음에 형벌이 뭐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형법,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법을 형법이라 그런다. 그럼 범죄가 뭐냐? 법에 규정되는 행위 중에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범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제형 법정주의가 되겠죠. 제와 형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형 법정주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범죄 성립과 형벌의 부과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법원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형벌을 내린다는 것인데,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또 다시 얘기하면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해요. 제형법정주가. 그래서 채택한 이유는 국가 형벌 간의 한계를 제시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죠. 그리고 제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으로는 제일 먼저 형벌불소급의 원칙, 즉 뭐냐면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지, 행위를 한 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간수법 적용의 금지 원칙. 형법은 성문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됩니다. 간수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해요. 그래서 간수법이나 불문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이건 뭐냐면은 형법을 적용할 때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행위는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졌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형벌의 내용이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거냐면 반사회적 행위는 처벌한다. 뭐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제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죠. 적정성의 원칙에는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살인죄는 1년인데 폭행죄가 10년이라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 절도 행위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형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형법은 금지된다. 이게 뭐냐면 그 부정기형 중에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어요. 절대적은 즉 부정기형이라는 얘기는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부정기형은 최저 1년, 최고 2년 이렇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서 징역을 거하는 거죠. 그런데 징역에 처한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가 나옵니다. 범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물랑케 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죄가 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구성의
3요소인데 그 범죄가 뭐냐 하니까 제일 먼저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된 대로 두 번째 이게 위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형법은 어쩌면 되게 논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 않으면 책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이건 갖다가 범죄가 아니에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데 책임이 없어도 범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경우가 범죄가 된다. 그래서 그 보시면 제일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형법 260조에 나온 건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폭행을 가하는 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폭행의 개념은 이제 달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한 건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전체 법 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즉 폭행을 하더라도 정당방위 등과 같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을 폭행해서 왜 했냐 하니까 정당방위야. 상대방이 칼 들고 던져가지고 내가 한번 때렸어 또는 방어했어. 이럴 때는 위법성이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는 거냐면 조각사유가 됩니다. 위법성이 있을 때 위법성이 없는 것은 조각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 위법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 등이면 책임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책임성에서 좀 얘기되어지는 게 뭐냐면 명정자, 술 취한 자도 이쪽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책임조각 사유로 형사 미성년자도 있지만 명정자 같은 거 술 취해서는 기억이 없다. 그럴 때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위법성이 없다 그러면 조각이잖아요.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없다가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옵니다. 위법적인 행위일지라도 법적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고 적법으로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당행위입니다. 그리고 정당행위는 공무집행행위, 현행범 체포행위 등 법에 의한 행위와 의사의 수술 치료 행위와 같이 업무에 의한 행위 및 군인의 적병 살성 행위와 같은 사회상주에 입에 되지 않는 행위 등은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 예를 들면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군을 총으로 사살하게 된다. 그럴 때는 원래는 구성요건으로 따지면 살인 행위가 돼요. 그런데 위법성 단계에 오니까 그거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하는데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직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 뭡니까 앞에 가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뻐. 그래서 성추행하는 거죠. 가가지고 여자에게 키스를 했더니 여자가 혀를 깨물어 버렸나. 그리고 혀가 몇 cm, 몇 미리가 절단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정당 방위로 볼 거냐 아닌 걸로 그냥 한데 근데 우리는 갖다가 정당 방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현재 부당한 침해, 즉 현재 지금 키스하거나 성추행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 것을 방위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뭐냐면 정당 방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근데 우리 판례는 처음에는 갖다 들어가지고 과잉 방위다, 과잉 정당 방위로 표현했다가 나중에 정당 방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비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하여진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데, 긴급 피난 위법성이 적용되는 이게 뭐냐면, 제가 길을 가는데 차가 저를 치려고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제가 옆에 있는 상가 유리창을 깨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이때 이게 긴급 피난이 됩니다. 즉 뭐냐면 제가 타인의 그 창문을 깼잖아요. 그죠? 현관문을 깼으니까 그게 바로 손괴가 되는데, 이때는 긴급 피난으로 구성 요건의 손괴에는 해당되는데 위법성에서 조각사유가 긴급 피난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구행위. 국가기관의 권력활동을 기다릴 위법성으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하여진 행위를 자구행위라 하는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하면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 빌린 사람을 만났다든가 이럴 때 내가 자력으로 구하는 거죠. 원래는 갖다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든 뭐 해줬든 제가 원래 한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게 자구행위고,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어디서 얘기하면 정당행위에서 얘기되어지는 거, 의사의 시술 행위를 피해자의 승낙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즉 뭐냐면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럴 때 그 의사가 칼로 메스로다가 그 상처 부위를 째면은 이건 상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제가 피해자인 제가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성 조각사유. 그래서 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구성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각사유가 없는 데는 위법성이 있는 거죠. 그럼 책임을 따질 때 조각사유가 뭐냐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거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 미만입니다. 근데 14세인 자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의 행위. 근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의 행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판별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강경한다. 그래 원래 심신미약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이거 갖다가 명정자, 술 취한 자도 여기에 넣어가지고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화자의 행위인데, 이거는 농화자의 행위는 형을 강경한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농화자란 얘기는 농자와 아자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농자 또는 아자가 아니라 즉 벙어리와 기머거리잖아요. 이게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자를 농화자라죠. 이렇게 두 개 다 있는 자의 행위는 강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예론할 때 법익을 상대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우리 형법 체계는, 형법에는, 법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범죄의 종류를 법익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국가의 권위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사회도덕에 관한 죄, 사회공공신용에 관한 죄, 공안을 행하는 죄, 공공의 위험에 관한 죄, 그 다음에 개별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신용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해가지고 우리 형법 전에는 법익에 대해 가지고 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갖다 실은 단론에서 얘기될 부분이에요. 총론에서는 그냥 법익에 의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그냥 정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거는
형벌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면은 이제 형벌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라의 문제가 나오겠죠. 형벌. 한번 제일 먼저 형벌이 뭐냐? 보시면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이때 형벌의 주체는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되고 형벌을 받는 대상은 범죄자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주로 범죄자에 대해서 응징의 성격을 가질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을 택해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형벌의 종류에 보시면 생명형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박탈하는 거, 사형을 얘기하겠죠. 사형제도. 그 다음에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겠죠. 징역, 금고, 구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산형에 이제 얘기되어지는 게 벌금, 가료, 몰수가 있고, 명예형에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보시면은 생명형은 사형일 거고, 자유형에 징역과 금고가 있는데, 이런 기억하세요. 징역과 금고는 수감되는 건 다 똑같아요. 단지 뭐가 되냐면, 징역은 강제 노역을 하는 거고, 금고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금고형의 가장 수혜자는 김대중 대통령이지 않았나? 전에 이런 얘기도 가끔 한 게, 왜냐하면은, 금고형은 강제 노역을 하니까 교도소에서 책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어쨌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류는 일정한 그 작업을 하지 않는데 30일 미만이에요. 구류.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인데 이 구류는 30일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30일 이상, 즉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징역이나 금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형의 박탈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난다. 벌금은 또 5만원 이상이에요. 벌금은. 과료는 5만원 미만입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과료고, 몰수는 범죄 행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기송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갑오로 가지고 칼 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상해행위를 하려고 했던 건 이건 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추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추징은 그 비용에 대해 가지고 몰수할 게 없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 청구하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게 추징인데, 근데 추징은 형벌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금, 가령, 몰수. 그다음에 이제 명예혁에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가 있다는 거.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원래 자격 상실은 자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자격이 없는 거고 상실이고, 자격증은 그 외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 보호 수단 중에 이제 보완처분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인데, 특히 보완처분은 옛날에 그 위헌 심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 뭐냐면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이 있고, 사회봉사명령,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동시설 등에 무보수로 가가지고 일을 해라 하는 게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몇 시간이나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고, 수강명령에는 마약사범,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성범죄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강의나 체험학습 등을 명령하는 것.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명령 같은 경우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그냥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 이제 여담인데, 성매매법.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 갖다가 돈 주고 뭐 어디서 성매매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이제 기소를 하잖아요, 그죠? 이걸 하는데 이 경우는 제가 경미하다고 봐가지고 초범 같은 경우는 기소 유예를 해줘요. 유예인데 뭐냐면 조건부를 해줘요. 조건부 유예한데 조건부가 뭐냐면 교육 조건입니다. 교육 조건부.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해줘요. 근데 이 교육을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에서는 존 스쿨이래요. 존 스쿨. 왜 존 스쿨이냐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성매매 하다 걸려서 잡아가지고 너 이름 뭐야? 그러면 전부 다 존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육하는 게 존 스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매매범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에 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기소 유예가 있고 선고 유예가 있고 집행 유예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집행 유예는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고, 선고 유예는 선고를 안 하겠다는 거고, 기소 유예는 기소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의 형벌 제도의 변천인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어딥니까 저기 옛날이죠, 그렇죠? 일제 시대 때라든가 그 조선 시대 때 같은 데 보면은 형벌이 무지막지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점점 이제 변경되어 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부가형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몰수 같은 경우는 부가형이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제도도 부가형이고, 형벌의 무거운 순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라는 거. 그다음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 형의 적용은 법정형, 형법조문에 규정된 거, 그 다음에 처단형, 법원에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형을 정하는 거, 선고형, 범죄행위 이외에 자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범죄가 그랬는데, 점점 이제 범죄는 정보화되다 보니까 뭔가 동영상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 행위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이 침해가 되고, 또 특히 대표적인 게 SNS 같은 데서 명예훼손죄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되게 있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 가져갑니다. 근데 이런 형사소송은 범죄가 성립이 되고 범죄와 형벌이 다 인정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 그래서 보면 수사와 공소제기, 즉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도 이 전에 거니까 이것도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보는데, 이게 수사,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범인이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은 판결을 위한 공개 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판은. 그래가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절차에 따라 심리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걸 공판이에요. 공개 재판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요, 공판은. 그래서 공판 절차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끝난다. 그래 있고,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해제해달라고 석방을 요구하는 것을 보석제도. 옛날에 제가 모 기업에 있는 사람이 보석을 위해 가지고 변호사 사임할 때 100억인가 줬다가 변호사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죠.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을 선고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은 재판이 확정되면, 여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공소 제기되잖아요.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공판이라고. 이때는 피의자죠. 이걸 갖다가 수사자,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 때 피의자와 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은 검사가 주관하고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고, 이게 갖다가 여기도 이제 검사가 해요. 기억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시면은 집행에 판결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을 집행한다. 형벌의 집행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범죄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범죄자를 바르게 교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석방 제도. 이게 뭐냐면 본인이 뉘우치고 있고 일반적으로 뭡니까 석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가석방 제도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판결이 있게 되면은 형을 집행하잖아요. 그죠? 형 집행. 수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피의자가 피고인이 됐다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형을 집행하니까 뭡니까? 수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수용자. 근데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판결이 되면 검사가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사 소송의 용어 정리 해설하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원고, 피고. 원래 원고는 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고는 피고인이 되는 거고,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이런 겁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고소와 고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고,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백체는 범죄자가 되고, 불고불견에는 검사의 공소가 제기가 되지 않는다면 다투지 못한 게 불고불리예요. 그 다음에 기소독점은 국가에는 검사만이 행하는 게 기소독점이고, 기소편의주의는 수사를 했는데 공소제기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기소편의주의예요. 그래서 각종 유예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기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일단 몇 년형은 선고를 해요.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그 집행유예 기간이 1년, 선고가 1년에 뭐 3년을 한다든가 3년 동안 조용히 지나가면 유예. 그 다음에 즉결심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즉결심판하는 거, 20만원 이하의 벌금, 즉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런 갖다가 국내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하는 건데, 배심원 제도가 있죠. 배심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형이 중한 범죄로 대상 사건을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의 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등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가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피의자로 구속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피고인일 때도 계속 구속되어 있다가 판결일 때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헌법 규정이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 등 지급에 해당되는 것. 이건 갖다가 피해자 구조제도고, 아까 제가 얘기한 형사보상제도입니다. 헌법 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되는데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건 아니다. 집행유예도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받거나 무죄 판결 받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형사보상 책임은 제가 공소제기를 검사가 안 해요. 안 하니까 누구가 되는 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오는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은 무죄 판결이니까 누가 되는 피고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신청기간은 불기소 처분에는 형사보상 청구는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다음에 무죄 판결에 의한 형사보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명예회복 제도가 있죠, 그죠? 이거 갖다가 명예회복 시험 갖다가 하나만 안 해요. 이미 뭐 피해는 다 봤는데요. 뭐 국가의 잘못된 모범적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 내용에 보시면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배상명령 제도로 갖추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어떻게 보면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형법이 끝났고 다음에 민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까지 끝났어. 두 방을 행정법 신고 다 끝났어.